부슈코비치는 어떤 선수예요? 부슈코비치요? 부슈코비치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뛰었죠. 원래 크로아티아 선수인데 네. 어쨌거나 엄청 유망주예요. 이제 18살이에요. 근데 벨기에 리그에서 지난 시즌 뛰면서 뭐 대인 수비도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골 넣는 수비수였어요.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득점력이 있어요. 세트피스에서. 오! 야! 지금 딱 부슈코비치 강점 나온 거죠. 부슈코비치가 헤더로 떨구고 그 사실 헤더 떨군 거에 가깝다기보다는 슈팅에 가까웠거든요. 네. 헤더 슈팅에. 골 넣는 수비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랭크셔가 방향을 바꿨죠. 네. 앞에서. 푸드스? 주거슛! 와! 뭐야! 와, 부슈코비치! 1골 1도! 와! 오! 후반 투입하자마자 1골 1도움을 기록합니다. 내가 왔다! 토트넘에. 골 넣는 수비. 그니까 와, 확실히 다르네요, 진짜. 라인 타고 올라갔어요, 푸드스. 주고. 야, 때려! 저 자리 존슨 있었잖아요. 존슨보다 푸드스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볼 끌고 올라가는 능력 자체가 다르죠. 네. 존스는 그거 자체가 없잖아요. 자, 프랭크 감독 체제 하에서 토트넘 첫 경기. 네. 그리고 토트넘이 2025-26 시즌을 앞두고 펼친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여서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를 했어요. 좀 달라진 토트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경기 일단 레딩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 일단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호버즈님? 오늘 경기요? 오늘 경기 사실 그렇게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왜냐면은 토트넘 선수들이 이게 프리시즌 첫 경기였고 그리고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한 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발도 맞지 않는 모습들은 좀 있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체력 훈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프리시즌 전에 합류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휴가 기간을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몸이 좀 이제 쉬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합류하고 나서 한 2, 3주 정도를 빡세게 체력 훈련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체력 훈련을 시키면은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이제 거의 뭐 토 나올 정도로까지 뛰게 만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이 무거웠다 보니까 예, 그렇게 뭐 경기에 속도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들은 있었어요. 특히 전반 한 20분 지나고 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전 끝나자마자 11명을 다 바꿨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체가 후반전도 바꿨죠.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선수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이게 그냥, 에너지도 훅 예, 떨어지고. 한 20분 그래도 조금 빡세게 하나 하다가도 그 뒤에 훅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는 모습들은 있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자체가 그렇게 재밌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변화의 지점들이 아예 없진 않았다. 네. 예, 그 새 감독 물론 뭐 많진 않았지만 아직 뭐 첫 경기고 해서 많진 않았지만은 변화의 지점들이 조금은 있었다. 예, 그런가요? 뭐 그걸 얘기를 한다면은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보다 좌우 풀백들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제어를 한다.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특히 우도기는 완전히 박스 안까지 침투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풀백들이 풀백처럼 튄다. 네. 예. 근데 우도기도 그렇고 포르도 그렇고 오늘 우도기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래도 딱 어느 선 정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뭐 후반에 들어온 이제 뭐 벤 데이비스하고 스펜스 역시도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진짜 윙어들보다 더 위에서 뛰는 그런 상황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세트피스가 그래도 조금 예. 네. 원래 프랑크 감독이 세트피스에 되게 강한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프랑크 감독이 세트피스 골도 브렌트포드가 사실 뭐 아스날에 이어서 가장 많은 편에 속했고 네. 최근 그 세 시즌 동안 그리고 세트피스 실점은 가장 적은 팀이었거든요. 물론 뭐 아직까지 훈련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조금 위험했던 상황이 있긴 했지만은 공격에서 네. 골이 터졌죠? 예, 그러니까요. 골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효과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토트넘이 지난 시즌 봤을 때 세트피스 상황이 불안했잖아요. 네. 수비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고 실점도 많았고 그리고 공격도 기대가 전혀 안 그렇죠. 되고.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예.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 세트피스 코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도. 네. 근데 프랭크 감독은 따로 세트피스 코치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거기다가 애당초 프랑크 감독이 세트피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기 때문에
예. 오늘 그게 안 나왔던 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롱스로인. 이거 누가 던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우도기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본인 춤추는 걸 올렸을 때, 그때 이제 칠판에 롱스로인 오디션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유출이 됐어요. 네. 거기다가 프랑크 감독이 롱스로인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감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실제 그 지난 그 브렌트포드가 그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에서 롱스로인을 통한 슈팅이라던가 공격이 독보적으로 많은 팀이었어. 완전 다른 효과도 있었고요. 예, 다른 팀들하고는 차이가 클 정도로 독보적으로 있었어가지고 롱스로인 공격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아직 그 롱스로인 담당 선수를 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던질 수 있는 기회가 후반전에 있긴 했는데 네. 아예 한 번도 쓰진 않더라고요. 롱스로인 선수로 오늘은 안 나왔는데 예. 아마 좀 지켜보면서 어떤 선수를 전담을 시킬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세트피스가 좀 기대되는 장면이었고 네. 또 저는 그리고 오늘 부슈코비치 선수 네. 이 선수 눈에 정말 확 띄더라고요. 예, 1골 1룸 기록하기도 했고 예, 그 부슈코비치 같은 경우는 원래 2년 전에 영입한 선수죠, 토트넘이. 근데 이제 그땐 16살이어가지고 그 18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뛰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6살 선수 같은 경우는 가족도 와 있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임대로 뛰면서 센터백임에도 7골 넣었었거든요. 골 넣는 수비수였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도 그거를 열심히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 첫 골에 도움을 올렸을 때도 쿠두스가 올리고, 부슈코비치가 헤더를 가져간 거를 랭크셔가 이제 헤더로 방향 바꾸면서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고,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이제 쿠두스가 컵백 준 거를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예,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또 정교하게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와, 골 넣는 수비수라는 명성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네. 아직 18살, 2007년생, 토트넘에서 가장 2007년생. 어린 선수급에 해당하는데도 네. 예, 야, 얘는 진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프랭크 감독이 세트피스 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인데 이 부슈코 선수가 뭔가 이 슈팅 감도 있고 공격적인 기여의 감도 있는데 키도 크고 피지컬이 좋더라고요. 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세트피스 전략에서. 그렇죠. 예. 뭐 부슈코비치 같은 경우는 키도 193이거든요. 예. 와, 07이면 근데 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뭐 야말이 한 2cm 정도. 야말이 10cm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계속 크고 있어요. 야말이랑 친구니까 07이면. 부슈코 이 선수 굉장히 또 눈에 띄었고 그리고 또 쿠두스 선수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예. 스피드 살려서 라인 타고 터치라인 타고 올라가는데 확실히 빠르다.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 점이 이제 전반전에 나왔던 존슨과의 차이였죠. 네, 너무 달랐어요. 예, 존슨은 그러니까 동료들이 만들어주면은 그걸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거는 곧잘 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득점 포인트는 좀 많이 올린 편이었어요. 유로파리그 결승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존슨은 지원이 없으면 조금 지워지는 선수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하는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반면에 쿠두스는 그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92%가 나올 정도로 이 선수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약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코너킥도 전담을 했죠. 네. 코너킥도 전담해가지고 후반전에 계속 코너킥도 처리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결국 부스코비치의 골을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네. 그리고 왜 영입했는지를 보여줬다. 이 선수의 이런 역동적인 모습, 이런 드리블을 치고 갈 수 있는 먼 거리를 볼을 끌고 운반해줄 수 있는 선수. 이게 토트넘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 답답했죠. 그래서 손흥민한테 그걸 맡겼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 네. 선수가 그게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심지어 손흥민 선수 나이까지 고려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도리어 존슨처럼 네. 골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선수가 운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랬었는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쿠두스나 이제 또 만약에 혹시라도 모건 깁스 화이트 영입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본인이 볼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마무리하는 쪽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은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소니에 대한 좀 거치 문제도 많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근데 프랭크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소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일단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 자체는 고평가를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 헌신한 거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그쵸.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핵심적인 선수인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주장으로서 중용할 것이라는 의사 정도도 밝히긴 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거치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구단의 결정에 따를 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현지에서도 두 가지 상반된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해석이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앞쪽에 그 방점을 찍은 그러니까 손흥민에 네. 대한 그런 것들의 그러니까 뭐 주장으로서 뭐 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방점을 찍으면은 무조건 남을 것 같거든요. 남는다가 되는 거고 그쵸. 근데 구단의 결정에 따를 거다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줬다라고 좀 상반된 보도들을 우리나라만이 아닌 영국 네. 현지에서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남는다고 하면은 그냥 뭐 손흥민 선수의 결정을 따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예, 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그냥 그 프랑크 감독은 그냥 딱 정석적인 인터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어쨌든 프랑크 감독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소니를 이제 본인 구상 안에 넣어놓고는 있는 거겠죠? 계속. 예.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주장 완장을 차고 투입이 됐고요. 네. 근데 소니의 몸 상태가 100% 아니라는 게 좀 보였어요. 많이 몸이 무겁기도 했고요. 많이 무거웠죠. 그러다 보니까 터치도 튀었고 네. 그리고 이제 슈팅도 좀 골대를 훌쩍 넘어가는 슈팅이 됐고 네. 드리블도 3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패스 성공률도 64%로 평소 손흥민 선수답지 않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늦게 합류했어요. 네. 지금 뭐야 훈련 합류하고 나서 바로 이제 체력 훈련하면서 볼도 만져보지 못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체력 훈련만 한 거죠? 그렇죠. 가서. 예, 거의.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지 않는 게 맞아요. 네. 오늘 같은 경기에는 원래 프리시즌 첫 경기 때 지금 뭐 메디슨도 개인 훈련하고 있고 클루세스키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처럼 손흥민 선수도 지금 뛰지 않는 게 맞는 거였는데 프랑크 감독은 어쨌건 주장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메로가 전반전,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 이렇게 주장단이 지금 메디슨까지 3명이잖아요. 네. 이 3명 중에 한 명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경기반에. 뛰게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안 뛰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모습을 보면은 네. 예, 뛸 컨디션은 아니었다. 많이 힘들어 보였고 예. 그리고 사실 후반만 뛰었는데도 네. 막 허리 이렇게 올리는 예. 모습이 숨도 막 가쁘게 예, 쉬고 그러니까요. 한 20분 지났는데도 숨을 되게 가쁘게 쉬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뛰게 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좀 몸 상태도 끌어올려서 앞으로 네. 많이 남았잖아요 프리시즌 경기들이. 이게 역설적으로 어쨌건 간에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고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뛰게 했다는 거는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중요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예. 몸 상태가 아닌 걸 알면서도 어쨌든 뛰게 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니의 몸 상태는 점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토트넘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시간에 셀틱이랑 뉴캐슬 경기만 봐도 이게 몸 상태를 늦게 끌어올린 팀들은 이 경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셀틱이 4대 0으로 뉴캐슬을 꺾었어요. 예. 근데 셀틱이 좀 일찍 시작했죠 프리시즌. 예, 그 셀틱은 프리시즌을 벌써 4경기를 했어요. 네. 이전에. 반면에 이제 그 뉴캐슬은 그 뉴캐슬 같은 경우는 7월 12일 날 이제 그 칼라이라고 평가전을 하나 하고 이번이 2번째 경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력은 사실 선수단 개개인의 기량은 셀틱보다 뉴캐슬이 더 위긴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셀틱은 원래 프리시즌이 한 3경기 정도 지나면은 몸이 올라오거든요. 3경기. 예, 대부분 그래요. 그럼 좀 셀틱은 보면은. 완전 딱 올라온 상황인 거네요. 네, 반면에 뉴캐슬은 아직 몸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양현준 선수가 골을 넣었더라고요. 네. 예, 골 저희가 소식도 경기는 보지 들렸습니다. 못했지만은 예, 양현준 선수도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4대0 셀틱의 대승을 거둔 거였죠. 네. 예. 그 토트넘도 아직은 첫 경기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선수들 몸 상태도 예. 지켜봐야 되고. 반면 이제 레딩 같은 경우도 이 전에 경기를 2경기를 평가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딩은 시작부터 막 달려들고 뭐 엄청 압박 압박하고. 엄청나게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민혁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오늘 사실 기대했던 그림은 후반전에 양민혁, 손흥민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뛰는 모습을 좀 기대했는데 양민혁 선수는 일단 교체로도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후반 어쨌든 선수를 다 바꿨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에게 그래도 기회가 가지 않을까. 훈련도 더 오래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저도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뛰지 않은 게 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던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늦게 합류했고 훈련도 그 체력 훈련만 한 상태에 가깝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던 거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평가전에 불과한 거고. 근데 양민혁 선수가 뛰지 않은 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죠. 네. 왜냐면은 이런 사실 그 평가전 한두 경기 아니면 세 경기 정도는 유망주들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오늘 경기에서도 디바인하고 무어 같은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돈리랑 랭크셔랑 이런 선수들이 교체 투입됐었거든요. 근데 그 양민혁 선수가 이 경기에서 아예 교체 투입도 되지 못했다는 거는 그것도 일찍 합류해가지고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쿠두스랑 같이 옆에서 뛰는 장면들, 훈련 장면들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거든요. 같은 그 연령대의 유망주들, 아까 얘기했던 뭐 랭크셔, 무어, 뭐 돈리, 네. 디바인, 이런 선수들한테도 밀렸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는 좀 빨리 임대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양민혁 선수가 이제 뭐 임대 갈 팀을 그럼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챔피언십 쪽으로 좀 찾아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뭐 기다려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사실 양민혁 선수는 지금 당장 뭐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 출전이 예. 중요한 시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토트넘에 남는다고 해서 출전 시간이 많이 그렇죠. 주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보장이 되진 않으니까. 예, 그럼 쿠두스도 왔고, 그리고 뭐 모건 깁스 화이트도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는 많이 뛰는 게 중요하고 잉글랜드 무대에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른 팀으로 빨리 임대를 가서 거기서 발에 맞추는 게 이게 그러니까 늦게 합류해서 늦게 발 맞추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가서 빨리 그렇죠. 발 맞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트넘의 다음 시즌을 앞둔 첫 프리시즌 경기를 한번 함께 해봤는데 뭐 앞으로 더 많이 남았으니까 아스널전도 있고 한국도 오고 바이에른 뮌헨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파리도 만나고 네. 생각해보니까 예, 파리는 이제 슈퍼컵이죠. UEFA 슈퍼컵. 예. 재밌는 경기들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토트넘도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줄